결국 대법원까지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에 편향성 논란에 휩싸인 서울중앙지법의 박병곤 판사에 대해서 대법원이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과거 판사의 중립적인 자세를 꽤 강조했었습니다. 존경하는 법원 가족 여러분, 저는 취임 당시부터 좋은 재판이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사법부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재판권을 위임받아 행사하고 있으므로 좋은 재판으로 보답하고 있는지를 국민들로부터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받겠다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좋은 재판의 전제인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는 움직임에 단호히 맞서 소신껏 재판할 수 있는 여건을 굳건히 지키는 것도 잊지 않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3년 전에 저런 말을 했었군요. 서정욱 변호사님. 예. 사실 저희 채널A 단독 취재 내용으로 알려진 건 박병곤 판사가 학창 시절이 아니라 법관 인용 후에도 정치적인 글을 많이 썼다. 이 부분 때문에 대법원도 지금 이걸 여러 가지 조사에 좀 나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작년에 그 3월 달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예. 그 직후에 판사 맞잖아요. 이때 뭐라고 글을 올렸느냐. 이재명 대표가 졌잖아요. 근데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프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그 글을 썼어요. 대선 직후에 만약에 이런 판사가 이재명 대표 재판을 만약에 맡는다면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졌을 때 이렇게 울분 터뜨리고 절망하고 슬퍼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나야 된다. 이런 글을 쓰신 분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고요. 우리 그 법관 윤리 강령에 보면 법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 윤리 강령에 있고요. 그다음에 2012년에 대법원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정치적인 글은 SNS에 올리지 마라. 예. 이런 게 또 권고가 있습니다. 이걸 두 개를 명확하게 어겼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징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예. 제가 이제 말한 집에 저는 인간적으로 박 판사한테 하나만 물어보고 싶어요. 박병곤 판사에게 몰려. 제가 판결문이 이게 뭐 20, 40쪽 가까이 돼요. 예. 그런데 공적 인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예. 근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글들이 무죄 나올 때마다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자유로워야 된다.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보수 측의 전직 대통령은 공적 인물이니까 처벌이 안 되고, 그럼 이게 진보 쪽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만 공적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걸 꼭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편향성 논란을 떠나서 실형을 선고한 그 법 자체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항소는 필요하다. 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왜 공적 인물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예. 저는 그게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다시 이번 주제로 좀 돌아간다면요. 그 이승훈 변호사님, 대법원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게 SNS 활동만으로 위험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과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판사 임용 후에도 이런 글들 올렸기 때문에 대법원도 좀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이게 뭐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라고 한다면 정적 중립성에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데요. 내용들 보면 어떤 사유 때문에 저런 얘기들을 했는지는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었기 때문에 무슨 사유로 소주를 한잔하고 싶은지 또는 뭐 강한 건 깡패다라고 하면서 그 대상이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절제를 했다라고 보고요. 예. 저 정도 수준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라고 한다면 판사들 징계될 만한 사람 많을 거예요. 특히 한동훈 법무장관 뭐 인터뷰에서 내놓고 야당 대표에 대해서 뭐 범죄자처럼 다 얘기하고 깡패와 손잡고 돈 받은 사람처럼 뭐 거의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한 장관은 판사는 아니죠, 그런데. 물론 그렇습니다만 예. 법무장관도 정책 중립성을 가지고 검찰을 지주의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한동훈 장관에 비하면 굉장히 약한 정도 수준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문제됐던 것들이 판사 성향을 분석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판사 성향을 분석해서 저런 판사들을 피해서 다른
자기에게 기소하는 것과 관련해서 유리한 판사들에게 재판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들, 그것도 실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 판사의 행동이 적절하다고 보진 않습니다만, 만약 저 정도 수준 갖고 징계를 한다라고 한다면 뭐 진보 판사가 됐든 보수 성향을 가진 판사가 됐든 굉장히 많은 징계가 따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의 기준이 아직 불명확하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서 징계 수준이라든가 이런 걸 정해야지, 막연하게 SNS에서 저는 감정을 애매모호한 추상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서 그냥 징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전주의 의원 같은 경우도 알겠습니다. 예. 판사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 조현호 전 청장에 대해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였다고 한다면 전주의 의원에 대해서도 판사 시절에 진보 판사라고 비난했을 거예요. 이수근 변호사의 논평은 다 존중하고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다만 이 정도 수준을 사실 애매모호한 표현이라고 보긴 좀 그렇잖아요. 대선 진 다음에 울분 절망, 혹은 뭐 약자의 강건 깡패 아니야, 이런 거는 또 애매모호한 표현은 아니고 상당히 직관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제가 그 정도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최병호 의원님, 대법원이 뭘 좀 들여다보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징계가 되기는 좀 어렵다면서요? 유야무야 될 관측들이 좀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던데. 그게 왜 그러냐면 현재 법관 윤리 강령이 있잖아요. 근데 윤리 강령에는 선언적 의미만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건데, 그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징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과거에 그 이정열 판사라고 있었어요. 뭐 각하새끼, 뭐 짬뽕, 뭐 이런 것도 이제 막 표현을 하고 이랬는데도 겨우 그때 했다는 것이 법원장 경고예요. 자, 그런 정도라면 예. 지금 얘기하는 박병건 판사의 경우에 과연 저 정도를 가지고 그러면 어디까지 경고를 할 수 있느냐? 뭐 기껏해야 경고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 경우에는 그럼 저런 정치적 성향이 판결문하고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은 검증을 좀 더 해봐야 되는 거고, 어찌 보면 아무리 조사를 해도 그 상관관계는 정확하게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건 내면의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동안에 해온 여러 가지의 어떤 조치 뭐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다 따져보면 예. 결국 이렇게, 더군다나 뭐 본인 임기도 9월 말 아닙니까? 9월 24일인가요? 이러다 보니까 예. 이렇게 그냥 하는 신용만 하다가 그치는 것 아니냐 하는 관측이 벌써 그 사법부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대법원이 좀 이 편향성 논란에 휩싸인 이 판사를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하긴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잘 될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문부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7위였습니다.